청취자님, 어떻게 한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이 그 깐깐하게 그지없는 B2B 고객들을 설득해서 연간 예산의 무려 70%를 1월에 몽땅 쏟아붓게 만들었을까요? 네, 그리고 대체 왜 그 이른 지출이 하반기에 예산 고갈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연말에는 회사에 더 거대한 수익으로 돌아오게 된 건지 참 궁금해지는 대목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소스 자료 심층 탐구의 핵심이 바로 이 질문에 있습니다. 오늘 다룰 자료는 한 의료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의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 질의응답 세션인데요. 단순히 주식시장의 실적 숫자를 읊어보는 시간은 절대 아니죠. 그렇죠. 딱딱한 재무 데이터 뒤에 숨겨진 그 B2B 기업이 고객의 지갑을 스스로 열게 만드는 완벽한 생태계 구축 비법. 이걸 해독하는 게 오늘 우리의 미션입니다. 네, 맞아요. 이 기업이 거실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어떻게 자신만만하게 성장 가이던스로 높일 수 있었는지 그 이면의 전략을 파헤쳐볼 텐데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청취자님, 비즈니스 전략과 인간의 심리가 교차하는 첫 번째 지점, 바로 마찰 없는 경험이 만드는 마법입니다. 사실 보통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는 직관적이고 빠르잖아요. 그렇죠. 그냥 집어서 계산하면 끝이니까요. 네, 하지만 기업 간 거래, 즉 B2B의 세계로 넘어가면 이 과정이 거대한 미로로 변하거든요. 견적 하나 받으려고 화상 미팅을 2번이나 해야 하고 복잡한 서류가 오가고 진짜 피곤하죠. 근데 이 회사는 클라이언트 포털이라는 걸 도입해서 이 거대한 B2B의 미로를 뭐랄까? 우리가 매일 쓰는 배달 앱처럼 클릭 몇 번으로 평평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과거에는 고객이 돈을 쓰겠다는데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어요. 진입장벽이 벤더가 아니라 오히려 고객 쪽에 있었던 셈이죠. 돈 쓰기도 힘들었다라는 거네요. 네. 하지만 이 포털이 도입되면서 고객들은 낮이든 밤이든 24시간 로그인해서 자신들의 캠페인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 투자 대비 수익, 즉 ROI와 데이터 결과를 바로바로 보는 거군요. 맞아요. 그게 핵심이죠. 마치 예전에 식당에 전화를 걸어서 메뉴가 뭔지 묻고 가격 흥정하던 시절에서 이제는 앱으로 클릭 한 번에 리뷰랑 예상 도착 시간까지 전부 다 들여다보는 것과 똑같은 변화네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근데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단지 포털에 자주 접속해서 확인하기 편해졌다는 것만으로 워크플로우 채널이 전년 대비 100% 이상 성장했다는 엄청난 성과가 설명될 수 있을까요? 충분히 의문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웹사이트를 자주 들여다보는 행위가 도대체 어떻게 실제 매출 증대로 직결되는 건지 저는 그게 진짜 궁금하거든요. 여기서 흥미로운 적은 이 포털이 단순히 편의성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은 고객의 머릿속에 이 브랜드를 가장 강력하게 각인시키는 탑 오브 마인드 전략이 시스템적으로 구현되었다는 데 있어요. 탑 오브 마인드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과거에는 이런 플랫폼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1년에 딱 한 번 계약을 갱신할 때만 벤더를 돌아봤거든요. 연말에 실무자들이 모여서 자, 지난 1년간 성과표 가져와 보세요 하고 평가하는 시기였죠. 맞아요. 보통 기업들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연말 평가 시즌에만 바쁘고. 네. 그런데 포털이 생기면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겁니다. 고객은 아주 자주 포털에 들어와서 실제 ROI를 눈으로 확인해요. 매일같이 들어간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 플랫폼이 지금 우리 회사에 돈을 벌어다 주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1년 내내 스스로에게 증명하게 만든 구조적 혁신인 거예요. 와, 그러니까 영업사원이 굳이 넥타이를 메고 찾아가서 우리 서비스가 이만큼 좋습니다 라고 프레젠테이션 할 필요조차 없어진 거네요. 전혀 필요 없죠. 고객이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면서 대시보드에 우상향하는 데이터를 보고 스스로 설득당하고 있는 거니까요. 청취자님, 이거 진짜 대단한 거 아닙니까? 게다가 포털 내에서 직접 결제까지 이루어지는 자동화 단계는 아직 개발 중이긴 한데요. 이미 포털 안에는 권장사항을 제시하고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마치 쇼핑몰 추천 상품처럼요. 맞아요. 고객은 자신이 진행 중인 프로그램의 훌륭한 성과를 확인하는 그 긍정적인 감정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이 기능도 한번 추가해볼까? 하며 가격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마찰을 줄여준 덕분에 업셀링, 즉 추가 구매를 가로막던 심리적 장벽까지 완전히 허물어버린 거군요. 네, 억지로 밀어붙이는 세일즈가 아니라 성과 데이터 옆에 다음 단계를 슬쩍 띄워놓는 아주 영리한 설계입니다. 진짜 영리하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매일 빵빵한 ROI를 확인하면서 브랜드에 대한 신뢰가 극에 달한 고객들은 이제 다음 단계에서 어떤 행동을 보일까요? 이제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들의 제2막, 즉 워크플로우 도구를 활용한 가방 통째로 구매하기 전략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가방 통째로 구매하기라. 이거 재밌는 표현이네요. 제1막이 제약사나 의료기기 회사의 메시지를 의사들에게 전달하는 단순한 뉴스 채널이었다면 제2막은 뭔가요? 제2막인 워크플로우 도구는 의사들의 실제 업무 환경, 즉 처방을 내리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침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포인트 오브 케어와 처방집입니다. 아, 이 전문 용어들을 살짝 풀어보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청취자님, 의사가 환자를 마주하고 앉아서 증상을 듣고 컴퓨터에 처방전을 입력하는 그 결정적인 찰나의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네. 그 진료 현장 자체를 포인트 오브 케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처방집은 보험사나 병원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커버해주는 약물들의 리스트를 말하는 거고요. 맞죠? 네, 아주 정확합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려는 바로 그 1초의 순간 모니터 화면에 이 환자의 보험으로는 A 약품이 커버가 됩니다. 라는 처방집 데이터가 뜨게 만드는 기술이 바로 워크플로우 도구래요. 와, 제약사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약이 의사의 처방 리스트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도록 하는 그야말로 마케팅의 성배와도 같은 위치네요. 그렇죠. 과거에는 고객들이 1막의 뉴스 채널과 2막의 워크플로우 도구를 완전히 별개의 서비스로 취급했어요. 하지만 포털을 통해 플랫폼 전체에 대한 강력한 신뢰가 쌓이면서 흐름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아, 고객들이 뉴스 채널도 효과가 좋고 워크플로우 도구도 ROI가 확실하네. 그럼 따로 살 필요 없이 이 플랫폼의 생태계의 절체를 통째로 사서 우리 마케팅에 다 적용하자.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군요. 네, 그래서 이른바 가방 통째로 구매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업이 제공하는 다람한 채널을 하나로 묶어버리는 통합 프로그램이라는 더 거대한 구매로 이어지는 인과관계가 형성된 겁니다. 와,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아까 오프닝에서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고객들이 자신들 예산의 65%에서 70%를 초기에 배정하고 1월에 프로그램을 조기 시작했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연초인 1월에 예산의 70%를 몽땅 털어서 쓰기 시작하면 정작 하반기에는 돈이 떨어져서 벤더 입장에서는 더 이상 팔문건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네, 그런데 왜 이 1월 조기 출시가 오히려 3분기에 최고 매출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 된다는 건지 이게 도통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것의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데이터가 쌓이는 시간의 힘이라는 명확한 해답이 보입니다. 과거의 관행처럼 고객들이 봄철, 그러니까 한 4월쯤에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가정해보죠. 네네, 4월에요? B2B 비즈니스에서 고객들이 추가 예산을 집행하고 업셀링을 결정하는 주요 시즌은 보통 3분기거든요. 근데 4월에 시작하면 3분기가 되었을 때 데이터가 고작 한 3, 4개월치밖에 쌓여 있지 않습니다. 아, 경영진 입장에서 수백만 달러의 추가 예산을 승인하기에는 그 데이터만으론 확신을 갖기 애매한 시간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1월에 일찌감치 예산을 태워서 시작을 해버리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1월에 시작하면 3분기 업셀링 시즌이 도래했을 때 무려 6개월에서 8개월치의 강력하고 누적된 실시간 ROI 데이터가 클라이언트 포털에 고스란히 쌓여 있게 되거든요. 대박. 그럼 고객은 그 방대한 장기 데이터를 보면서 이 통합 프로그램이 정말 흔들림 없이 잘 작동하고 있구나라는 완벽한 확신을 가지겠네요. 맞습니다. 연초에 돈을 다 써서 하반기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연초에 일찍 깔아둔 판에서 생성된 그 성공적인 데이터가 하반기에 거대한 추가 예산을 집행하게 만드는 완벽한 스노우볼을 굴리는 겁니다. 와, 스노우볼. 진짜 소름 돋는 전략이네요. 게다가 가방 통째로 구매한 통합 프로그램이잖아요. 회사는 여러 채널의 데이터를 융합해서 어떤 의사에게 어떤 컨텐츠를 언제 보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지속적으로 최적화할 수 있어요. 단순한 벤더가 아니라 파트너가 되는 거군요. 네, 고객의 장기적인 전략 테이블에 함께 앉는 필수 파트너로 격상되었다는 강력한 신호인 거죠. 마찰을 없앤 포털이 매일 신뢰를 쌓고 그 신뢰가 1월 조기 런칭을 유도하고 길게 쌓인 데이터가 다시 거대한 추가 구매를 일으킨다. 와, 청취자는 이 논리 구조가 정말 탄탄하지 않습니까? 정말 빈틈이 없죠. 그렇다면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전략이 실제 기업의 성적표, 즉 재무 가이던스에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을까요? 이제 여기서 아주 기묘한 숫자의 역설이 등장합니다. 네, 이 회사는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트고 비교해야 할 작년 실적이 워낙 좋아서 까다로운 상황임에도 올해 8%에서 11%라는 매우 공격적인 성장 가이던스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거시경제가 불안한데도 성장을 자신한다는 건데 정작 연초에 확보한 연간 구독 매출 비율을 보면 좀 이상하거든요. 어떤 부분이 이상하게 느껴지셨나요? 작년 이맘때는 이미 연간 매출의 70% 이상을 확보해둔 상태였는데 올해는 70%를 약간 밑도는 68%에서 69% 수준밖에 확보를 못했다는 겁니다. 성장은 더 높게 할 거라고 큰소리치면서 정작 손에 쥐고 출발하는 출발선의 확보 비율은 작년보다 떨어졌다. 이건 명백한 모순 아닌가요? 표면적으로 보면 확실히 모순처럼 보입니다. 사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제기하는데요. 이 수치의 비밀을 풀려면 일종의 수학적 착시, 즉 분모의 함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분모의 함정이요? 네, 과연 작년 연초에 발표했던 그 70% 확보라는 숫자가 연말이 끝났을 때도 여전히 전체 매출의 70%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을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시죠. 알기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작년 연초에 이 회사가 올 한 해 총 100억 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했다고 가정해보죠. 이 100억 원이 분모가 됩니다. 네네, 100억 원. 그리고 연초에 이미 70억 원의 계약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자, 올해 목표액의 70%를 이미 확보했습니다. 라고 발표한 거죠. 네, 여기까지는 아주 깔끔하네요. 그런데 한 해 동안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 강력한 데이터 스노우볼 효과 덕분에 연중 추가 판매, 즉 업셀링이 어마어마하게 터진 겁니다. 3분기에 고객들이 포털의 데이터를 보고 지갑을 더 확 열어버린 거군요. 맞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연초 예상치 대비 무려 약 5,800만 달러, 비율로는 11%가량이나 매출이 상향 조정되어 버렸어요. 다시 아까 예시로 돌아가면 목표했던 총 매출 100억 원이 연말에 뚜껑을 열어보니 111억 원으로 훌쩍 커져버린 겁니다. 분모 자체가 거대해진 거죠. 아하, 그럼 수학적으로 계산이 완전히 달라지네요. 원래는 100억 중에 70억이라 70%였는데 최종 매출이 111억이 되어버렸으니까 네, 맞아요. 그 111억을 기준으로 연초에 확보했던 70억을 다시 계산해봐야 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거대해진 작년 최종 매출을 기준으로 연초의 확보 금액을 다시 계산해보면 사실 그건 70%가 아니라 60%를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했다는 수학적 진실이 드러나는 거죠. 와, 진짜 대박이네요, 이거. 정말 놀라운 반전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연초에 확보한 68%에서 69%라는 수치는 작년에 엄청나게 커져버린 그 최종 덩치를 기준으로 계산했는데도 그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던 뜻이군요. 네, 절대적인 금액이나 질적 측면에서 결코 작년보다 못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작년에 진짜 시작점이었던 60%대 초반에 비하면 훨씬 더 튼튼하고 거대한 베이스 캠프를 치고 출발하는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70%를 약간 밑도는 수치는 부진의 결과가 아니라 다가올 회계 연도를 위한 매우 신중하고 탄탄한 시작점이네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경영진의 전략적 판단이 돋보이는데요. 올해 8%에서 11% 성장이라는 가이던스를 세울 때 변동성이 큰 업셀링, 즉 추가 판매의 비중은 낮추고 이미 확보된 통합 프로그램의 갱신 비중에 훨씬 더 무거운 추를 두고 계상했다는 겁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을 뻔히 아니까 나중에 고객들이 예산을 줄여서 추가 구매를 안 하는 최악의 상황에 오더라도 방어를 하겠다는 거군요. 네, 이미 연초에 가방 통째로 계약해둔 것들의 갱신만으로도 약속한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아주 보수적으로 방어막을 쳐둔 겁니다. 진짜 똑똑하네요. 게다가 이들의 제2막, 즉 워크플로우 도구의 도입은 회사의 잠재적 시장 규모, 이른바 탐을 이전보다 2배로 확장시켜 주었습니다. 의사들의 단순한 뉴스를 전달하던 시장에서 의사들의 처방 모니터 화면 안으로 직접 들어가는 훨씬 더 거대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시장으로 영토를 넓힌 것이죠. 파이가 엄청 커졌네요. 그렇죠. 그 확장된 영토 위에서 지난 12개월 동안 고객들의 예산이 소폭 개선되는 추세까지 확인했기 때문에 보수적인 가이던스 안에서도 강한 성장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분석한 이 거대한 퍼즐이 하나로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거네요. 1막의 뉴스 채널과 2막의 처방 시점 도구들을 하나로 묶어 가방 통째로 팔고 포털을 통해 마찰을 완전히 없애버리고요. 네, 고객은 매일 데이터를 보며 신뢰를 쌓고 1월에 일찌감치 예산을 태우죠. 그 결과로 쌓인 방대한 데이터는 또 다른 구매를 부르는 스노우볼이 되고 벤더는 변동성을 제거한 채 거시경제의 파도를 여유롭게 타넘게 되는 완벽한 생태계입니다. 와, 이건 진짜 단순한 벤더의 위치를 벗어나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의 일상 깊숙이 침투해 이제는 그들의 전략 테이블에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로 진화하는 과정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사례네요. 맞아요. 우리 청취자님들께서도 비즈니스를 운영하시거나 투자를 하실 때 이 회사는 고객의 마찰을 어떻게 제거하여 스스로 설득되게 만들고 있는가를 질문해 보신다면 아주 깊이 있는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청취자님, 오늘 우리는 마찰을 없앤 포털이 어떻게 인간의 심리를 안정시키고 직업을 열게 만드는지 그 구조적 마법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이 예고한 제3막, 바로 AI가 이 생태계에 본격적으로 결합된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엄청난 변화가 올 것 같네요. 만약 AI가 클라이언트 포털에 쌓이는 방대한 실시간 ROI 데이터를 스스로 분석해서 사람의 개입조차 없이 가장 효율적인 매체에 최적의 예산 배분을 알아서 세팅하고 수익률이 좋은 시점에 추가 구매 버튼을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턱턱 눌러버리는 시대가 온다면 말입니다. 네. 처음 우리가 이야기했던 화상 미팅 2번과 복잡한 서류 작업의 시절에서 이제는 사람의 설득 자체가 사라지는 기계 간의 자동 예산 층액 알고리즘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설득이 사라진 곳에서 과연 영업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어떻게 제정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탐구한 이 비즈니스의 진화 궤적 위에서 이 도발적인 질문을 한번 깊이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